적은 젓갈이나 가져가고 당장 꺼져. 시어머니의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가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20년을 한 집에서 살았지만 며느리에게 쥐어진 것은 악취를 풍기는 시커먼 단지 하나뿐. 동네 사람들은 비웃고 첩을 들인 남편은 팔짱을 낀 채 냉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지독한 냄새 속에 감춰진 20년 시집살이의 충격적인 진실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예니야기 한 자락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집살이 맵다 해도 고추 당초보다 맵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박소사의 사연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아직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박소사는 우물가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우물물에 손을 담그자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손등은 이미 갈라져 군데군데 피가 맺혀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빨래는 해야 했으니까요. 소사는 2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최진사의 아내로 들어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밤이면 제일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와 남편 최진사의 밥상을 차리고 나면 소사는 언제나 부엌 구석에 웅크려 앉았어요. 찬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넘기는 게 그녀의 식사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20년이었는데 소사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최진사는 젊은 시절부터 투전판을 드나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노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전답을 하나둘 팔아치우더니 급기야 남의 돈까지 빌려 쓰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덩치 큰 사내들 너댓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어요. 최진사 어디 있어? 돈 내놔.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소사는 깜짝 놀라 마루 끝에 숨어 몸을 움츠렸어요.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은 사정없이 집안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장롱을 뒤지고 항아리를 엎고 밥상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놈들아,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 김씨가 빗자루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70이 다 되어가는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웠어요. 빗자루를 휘두르며 빚쟁이들을 쫓아냈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소사는 보았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리고 잠깐 스쳐간 눈빛 속 깊은 슬픔을요.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였습니다. 김 씨는 곧 다시 매서운 표정으로 돌아와 빚쟁이들을 내쫓았어요. 당장 나가지 못해. 우리 아들한테 직접 받아가. 빚쟁이들이 물러간 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마당에 널려 있었고 장독대에 항아리 2개가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소사는 한숨도 쉬지 못하고 그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뒤 소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최진사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여자는 화려한 분홍빛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소사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 여보게. 최진사가 소사를 향해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월선이라고 하네. 이제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 거야. 월선이라는 여자는 주막에서 술을 따르던 작부였습니다. 최진사가 투전판에 드나들며 눈독을 들이던 여자였죠. 그리고 이제 그녀를 첩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월선은 소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어머 형님, 꼴이 그게 뭡니까?
제대로 된 옷 한 벌도 없으세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은 날카로웠습니다. 소사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해진 저고리 깃을 움켜잡았어요. 20년 동안 기워 입은 옷이었습니다. 월선의 화려한 비단옷과 비교하면 누더기나 다름없었죠. 이 사람이 무슨... 소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는 순간 최 진사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입 닥쳐. 내가 뭔데 나한테 따져?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향한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냉랭했습니다. 그날 밤 소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최 진사와 월선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소사는 부엌 구석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선은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하루 종일 빈둥거렸어요. 손톱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음식만 골라 먹었습니다. 반면 소사는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되었어요. 월선의 빨래까지 해야 했고 월선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장에 나가 사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최 진사가 소사를 대청마루로 불렀어요.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사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기 도장 찍어. 최 진사가 종이를 소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휴서, 즉 이혼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칠거지약 하나? 내가 아들을 못 낳았잖아. 그것만으로도 쫓아낼 명분은 충분해. 최 진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소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못 낳은 게 소사의 잘못이었나요? 그것도 2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를 끊을 만한 이유가 되나요?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되겠습니다. 전 안 나가요. 소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최 진사의 발길질이 날아왔어요. 소사는 마루 끝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옆구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퍼졌어요. 인연이 끝까지... 최 진사가 다시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 시어머니 김 씨가 나타났습니다. 소사는 가슴이 뛰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다음 말은 소사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어요. 복 없는 년이 들어와서 집안이 이 꼴이 났다. 당장 나가. 김 씨의 목소리는 최 진사보다 더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소사의 머리채를 움켜쥐는 듯한 신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소사의 귀에만 들릴 만큼 작은 소리로 김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분명 한숨이었어요. 아주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소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큰 소리와 그 작은 한숨 사이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사는 쫓겨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틀 뒤 동이 트기 전에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약속된 날이 밝았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소사는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담장 너머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부터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든 것이었어요. 2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며느리를 보러 온 거였죠. 저 집 며느리 쫓겨난다더니 정말이네. 20년이나 살았는데 참 박정하다. 그래도 아들을 못 낳았으니 어쩌겠어. 칠거지약이잖아. 담 너머 목소리들이 소사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소사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월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렇게 좋은 날 새 출발을 하시다니. 콧노래까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소사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20년을 살았는데 빈손으로 쫓겨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김 씨는 곧장 안채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묵은 냄새가 확 풍겼어요. 김 씨는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뒤지더니 무언가를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시커먼 옹기 단지였습니다. 단지는 사람 허리춤만 한 크기였어요. 표면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김 씨가 단지를 질질 끌고 나오자 마당에 있던 파리들이 우르르 날아올랐어요. 이걸 가져가거라. 김 씨가 단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소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단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코를 찌르는 듯한, 뭔가 썩은 듯한 냄새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소사가 물었습니다. 김 씨는 단지의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지독한 악취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최 진사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월선도 부채로 코를 가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게 뭐예요? 냄새가 죽겠어요. 월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뚜껑을 다시 덮었어요. 밴댕이 젓갈이다. 오래 묵혀서 좀 사갔지만 내 친정 가서 반찬 해 먹어라. 김 씨의 말에 소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 고작 썩은 젓갈이라니요. 그것도 냄새가 지독해서 아무도 먹지 못할 것 같은 젓갈을요. 어머니도 참. 최 진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쫓아낼 거면 돈이나 좀 주시지. 쓰레기를 주시네요. 야, 가다가 그거 걔한테나 줘버려. 최 진사의 말에 김 씨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입 닥쳐. 내가 주는 건데 내가 왜 참견이야. 그러고는 소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김 씨의 눈빛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귀한 밴댕이 젓갈이니 남 주지 말고 꼭 내가 다 먹어라. 알았나? 예. 소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보니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김 씨는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 이제 가거라. 김 씨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소사는 무거운 단지를 들어 올려 머리에 이었어요. 단지에서 흘러내리는 국물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참아야 했어요. 소사가 비틀거리며 대문 쪽으로 걸어가자 최 진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야, 박소사. 소사가 멈춰섰습니다. 최 진사는 대문 기둥에 기대서서 비웃듯 말했어요. 20년 고생했다. 근데 뭐 별 수 있나? 내가 아들을 못 낳았잖아. 앞으로 잘 살아. 그 젓갈이나 잘 먹고. 그 말에 담장 너머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것이었어요. 소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어요. 그냥 똑바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단지 조심해라. 깨지면 안 된다. 그 말이 묘하게 소사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왜 하필 깨지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하지만 돌아볼 수는 없었어요. 소사는 그대로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소곤소곤 수군거렸어요. 저 집 시어머니 독한 줄은 알았지만 20년 산 며느리한테 썩은 젓갈을 줘서 보내.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낫지. 냄새 좀 맡아봐. 저게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젓갈이야? 그 말들이 소사의 등 뒤에서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소사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단지는 너무 무거웠고 악취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소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20년을 살던 집이 멀리 보였습니다. 기와 지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안녕히. 소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어요.
친정까지는 한나절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고갯길을 넘고 또 넘어야 했어요. 소사의 어깨가 단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점점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소사는 첫 번째 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단지를 이고 있던 손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친정에 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설마. 소사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는데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어요. 아, 이럴 수가. 소사는 허둥지둥 나무 밑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단지를 머리에 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뛸 수가 없었어요. 발이 진흙탕 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아! 소사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소사는 본능적으로 단지를 감쌌어요. 무릎과 팔꿈치가 땅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단지는 무사했습니다. 소사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단지를 꼭 껴안았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단지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준 것이었으니까요. 빗속에서 소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단지를 다시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1시간이 넘도록 쏟아졌습니다. 소사는 큰 나무 밑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온몸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단지를 내려놓고 소사는 나무 밑동에 등을 기댔어요. 숨을 헐떡이며 무릎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냈습니다. 손바닥으로 문지르자 얼얼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도대체 왜? 소사는 옆에 놓인 단지를 노려봤습니다. 시커먼 단지는 빗물에 젖어 더욱 음침해 보였어요. 뚜껑 틈새로 흘러나온 국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이깟게 뭐라고 내가 이 고생을. 소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깊은 피로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단지를 확 밀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저 아래 계곡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소사는 떨리는 손으로 단지의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확 퍼졌어요. 으윽! 소사는 고개를 돌리며 구역질을 했습니다. 입안에서 쓴물이 올라왔어요. 뚜껑을 다시 덮으며 소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 왜 이런 걸 주신 겁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주셨으면. 하지만 소사는 단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살던 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넨 것이었으니까요. 문득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단지 조심하라던 말, 깨지면 안 된다던 말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썩은 젓갈 단지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소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빨리 친정에 가야 했습니다. 비가 조금 약해지자 소사는 다시 단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섰어요. 진흙투성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소사는 험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빽빽한 숲이 우거져 있었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으스스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바스락.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사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세요? 소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덤불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3명의 사내가 숲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모두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어요. 산적이었습니다. 꼼짝마.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소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단지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돈 내놔. 가진 거 다 내놔. 사내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사가 이고 있던 단지에서 악취가 풍겨나왔어요. 산적들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재수없게 뭘 이고 다니는 거야? 산적 중 하나가 소사의 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사의 주머니에는 동전 하나 없었어요. 20년을 살면서 모은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2년 빈털털이잖아. 산적이 화가 나서 소사를 밀쳤습니다. 소사는 비틀거렸지만 단지만은 꼭 붙잡았어요. 저 단지나 빼앗자. 한 산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뚜껑이 살짝 열리면서 더욱 지독한 냄새가 퍼졌어요. 침. 산적들은 침을 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저런 쓰레기 누가 가져가. 그냥 가자. 산적들은 소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소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나왔어요. 이 냄새가 날 살렸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산적들이 물러간 것이었으니까요. 소사는 단지를 바라봤어요. 시커먼 단지가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쯤이었을까요? 소사가 시댁에서 굶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몰래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뚜껑을 열더니 누룽지를 긁어서 소사에게 건넸어요. 먹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소사가 고맙다고 말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사라졌어요.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남편한테 맞아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몰래 약을 발라줬습니다. 아프냐고 묻지도 않았고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약을 바르고 사라졌죠. 그래, 본성이 악한 분은 아니셨어. 소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쫓아낼 때는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왜 하필 이 썩은 젓갈을 줬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해가 곧 질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야 했어요. 다시 단지를 머리에 이고 걸었습니다. 어깨가 내려앉는 것 같았고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비록 썩은 젓갈이지만 이게라도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게 소사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밤이 되자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사는 더듬더듬 걸었어요.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단지를 꼭 붙잡고 버텼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나왔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마을이었습니다. 소사의 친정이 있는 마을이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소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걸었습니다. 단지의 무게가 천근만근이었지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친정 마을이 바로 저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소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친정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자신이 이고 온 이 단지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를요. 소사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친정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친정 마을에 들어서자 소사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곳이었으니까요. 소사는 친정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대문짝이 반쯤 떨어져 있었고 담장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어머니? 소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소사는 단지를 내려놓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채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어요. 하지만 소사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등은 활처럼 굽어 있었어요. 손에는 지게를 메고 있었는데 지게 위에는 쑥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사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지게를 떨어뜨렸어요. 소사야? 우리 소사가 맞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사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니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소사예요.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어머니가 소사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의 손이 소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소사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진흙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소사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했어요. 쫓겨났어요. 남편이 첩을 들였고 저를 내쫓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 못된 놈이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사도 함께 울었어요. 한참 뒤 어머니가 소사를 안채로 이끌었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소사는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소사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노랗게 뜨고 몸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만 가까스로 들렸어요. 아버지. 소사가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소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3개월 전부터야.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일어나질 못하셨어. 약을 써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소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소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쌀이 떨어진 지 이틀 됐다. 그래서 산에 가서 쑥을 캐왔어. 쑥국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소사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에는 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쌀독을 열어봤지만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장독대의 항아리들도 모두 비어 있었어요. 소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게 고작 썩은 젓갈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날 밤 세 식구는 쑥국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국물만 있는 쑥국이었어요. 소사는 한술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좀. 아버지가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소사는 물을 떠다 드렸지만 아버지는 삼키지 못했어요. 물이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배고파. 밥 좀. 아버지의 헛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소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도 방 한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사는 결심했습니다. 마당에 놓아둔 단지가 떠올랐어요. 비록 썩은 젓갈이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 제가 젓갈을 가져왔어요. 소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젓갈? 네, 시어머니가 주신 밴댕이 젓갈이에요. 좀 많이 사갔는데 씻어서 끓이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소사는 마당으로 나가 단지를 안았어요. 여전히 지독한 냄새가 났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멍석 좀 깔아주세요. 소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낡은 멍석을 마당 한가운데 깔았어요. 소사는 조심스럽게 단지를 멍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단지를 잡고 천천히 기울였어요. 단지가 넘어가면서 안에 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쿠당탕, 묵직한 소리와 함께 검붉은 국물이 멍석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어머니가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니? 참으세요, 어머니. 씻으면 괜찮을 거예요. 소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쏟아진 것을 보자 소사도 놀랐어요. 젓갈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으로 젓갈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을 털어내고 물로 씻어내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야!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움츠리며 소리쳤습니다. 소사가 깜짝 놀라 달려갔어요. 왜 그러세요? 뭐가 이렇게 딱딱해? 이게 뭐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사는 조심스럽게 손을 집어넣어 헤집었어요. 뭔가 딱딱한 게 손끝에 닿았습니다. 소사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검붉은 국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우물물로 씻어내자 금빛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씻어냈어요. 그것은 황금으로 만든 두꺼비 한 마리였습니다. 입에는 동전을 물고 있었고 등에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소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설마, 황금? 두 사람은 다시 젓갈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황금 두꺼비였어요. 그리고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소사는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펼쳤어요. 종이에는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문서였습니다. 논 10마지기, 밭 5마지기의 땅 문서였어요. 소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사는 멍하니 땅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도 옆에서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인 거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땅 문서는 진짜였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고 글씨도 또렷했어요. 소사는 다시 젓갈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나왔어요. 한 꾸러미, 두 꾸러미, 세 꾸러미, 모두 5꾸러미나 되었습니다. 엽전은 기름종이로 꽁꽁 쌓여 있어서 젖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편지도 기름종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어요. 소사는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벗겨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소사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꾹 참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무사히 친정에 도착한 것이겠구나. 내가 미친년처럼 굴었던 것을 용서해다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아들놈이 너까지 망치고 말 것이었어. 소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소사의 어깨를 꼭 잡아줬어요. 내 아들은 노름에 미쳐 집안 재산을 다 날렸다. 나는 내가 들어온 그날부터 조금씩 돈을 모았어. 내가 언젠가는 쫓겨날 거라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내 몫을 따로 챙겨뒀지. 소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냄새나는 젓갈통만이 그놈 손을 안 탈 유일한 금고였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놈은 이 단지만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나는 20년 동안 조금씩 내 몫을 이 안에 숨겨뒀단다. 편지를 읽는 소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옆에서 어머니도 함께 울고 있었어요. 딸아,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아들을 못 낳은 게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하늘의 뜻이었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소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 돈으로 부디 잘 살아다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 못난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말거라.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고맙고 또 고맙다. 내 시어머니 김씨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소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소사는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눈물이 땅바닥에 떨어져 흙을 적셨어요. 어머니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소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약부터 사와야 해요. 소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쌀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자. 두 사람은 엽전 한 꾸러미를 들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약방에서 귀한 약을 샀고 쌀과 고기도 샀어요.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약을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을 먹고 사흘이 지나자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사는 황금 두꺼비를 팔아 농과 밭을 더 샀습니다. 그리고 땅 문서에 적힌 땅도 찾아냈어요. 모두 합치면 논 20마지기, 반 10마지기나 되었습니다. 소사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소사는 새로 지은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사를 존경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으니까요. 어느 날 소사는 인근 마을에서 온 선비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고 있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고 1년 뒤 혼인했습니다. 소사는 40살에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소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사는 곧장 예시댁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곳은 이미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첩 월선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했어요. 월선은 남은 재산을 챙겨 다른 남자와 도망쳤고 최진사는 알거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사는 시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소사는 매년 시어머니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소사에게 시어머니는 은인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소사의 집 대문 앞에 거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늙고 초췌했습니다. 제발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거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사는 부엌으로 가서 따끈한 밥과 국을 담아왔어요. 거지에게 건네주며 얼굴을 보는 순간 소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진사였습니다. 옛날 남편이었어요. 최진사는 소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겁지겁 밥을 먹을 뿐이었어요. 소사는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밥을 다 먹은 최진사가 일어나려 할 때 소사가 말했습니다. 날이 추운데 이 옷이라도 입고 가세요. 소사는 새 속옷을 꺼내 건넸습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터덜터덜 대문을 나갔어요. 소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렸지만 원망은 없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다 용서했으니까요. 대문을 닫으며 소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세요. 부디 편안히 사세요. 소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이 아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소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썩은 젓갈 냄새 속에 숨겨진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야담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